안녕하십니까. 신인교육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이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이 F-15EX 이 무장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 무장이 정말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우리 F-15K가 내년부터 이 F-15EX급으로 업그레이드에 들어가죠. 그러면 미국이 이 F-15EX를 어떤 식으로 만드는가를 보면 우리 한국의 F-15K가 어느 정도 강력하게 될 건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일본이 남중국해에서 중국, 야, 니들 저리 가. 우리가 여기 임무 맡았어. 라고 하는 이 완전히 글로벌 해군으로 올라서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중국이 공공사명 항모 푸젠함이죠. 여기에 탑재할 중형 스텔스 전투기 J-35 여기에 피토관을 제거했다라는 소식에서부터 대만이 자체 개발한 잠수함 9월 28일 진수 예고했다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중국이 공공사명 푸젠 항모부터 주력 함재기로 대량 도입할 예정인 J-35 스텔스 전투기가 시험기 단계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최근 식별된 J-35 기체들이 레이돔 전방의 피토관을 제거하고 비행 중인 모습들이 식별되기 시작했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2025년 푸젠함 작전 배치 일정에 맞춰 전력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튀르키예 공군의 F-4E 전투기가 수도 앙카라 국영기업을 폭격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9월 4일 오전 연료가 들어있는 보조 연료 탱크를 튀르키예 석유공사 본사 건물의 주차장에 떨어뜨렸는데 튀르키예 당국은 기체 노후화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차세대 항공모함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비크란트 항모 추가 건조를 추진해온 인도 해군 참모총장이 또다시 비크란트 함의 추가 건조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인도 해군은 최근 중국의 해군력 증강, 인도의 해양력 강화를 위해 최소 4척의 중형급 이상 항모를 보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과연 비크란트 추가 건조가 성사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난 2006년 제7함대에 배속된 후 오랫동안 함대의 핵심 BMD 전투함으로 활약해온 타이콘 데려가급 이지스 순양함 샤일로함이 9월 4일 일본 요코스카를 출항해 미국 본토를 향한 마지막 여정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1992년 취역한 샤일로함은 2024 회계연도 퇴역 일정에 따라 본토 복귀 뒤 퇴역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대만 해군의 영혼인 대만 국내 건조 잠수함이 오는 9월 28일 가오슝 조선소에서 진수된다는 소식입니다. 수중 배수량 2,800톤급의 일명 IDS 잠수함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해 장기간 작전이 가능하고 380m까지 자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시험평가를 거쳐 오는 2025년 취역할 예정입니다. 네, J-35 이거 만들 때 당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분노했었죠. 우리 F-35 뺏겨간 거다, 훔쳐간 거다 라고 했는데 정말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시험기 보면 이 기수 앞에 뭐 길다란 봉 같은 게 붙어 있죠. 그 봉 같은 게 또 여러 가지 또 센서들이 붙어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어떤 뭐 기체의 항력이나 뭐 이런 것들 테스트하는 그거 측량하는 이런 그 장비예요. 이걸 뗐다라고 하는 것은 비행 테스트 뭐 이런 것들 기본적인 이제 테스트 다 마쳤다. 이제 양산 직전 단계에 들어갔다. 이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제 시험 기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푸젠함의 지금 항해 시운전 평가가 곧 들어가는데 거기에 맞춰서 J-35도 이 정도로 지금 스케줄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푸젠함의 J-35 스텔스 전투기 탑재가 임박했다. 라고 하는 우려가 자지게 됩니다. 야, 정말 이게 뭡니까? 튀르키예가 F-4E 팬텀 전투기 많이 가지고 있죠. 업그레이드해서 우리 한국의 팬텀보다 성능은 훨씬 좋은데 그러나 노후된 건 노후된 거죠. 뭐 여기 폭격하려고 했겠습니까? 또 전쟁도 전투도 아닌데 날아가다가 갑자기 이 외부 연료 탱크를 투하할 이유도 없죠. 외부 연료 탱크를 투하하는 건 뭐냐? 이 전투를 하러 가는데 공중전 돌입하기 직전에 외부 연료 탱크가 있으면 기체가 무거워서 또 저항이 많아서 기동이 제대로 안 되죠. 그래서 공중전 직전에 외부 연료 탱크를 떨어뜨리고 공중전에 들어가죠.
자, 그런데 이 비행기가 F-4E 전투기가 공중전도 안 하는데 옐로우 탱크를 스스로 떨어뜨렸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고 조종사가 실수로 눌렀을 수는 있겠죠. 그건 나중에 조사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생각되는 것은 기체의 노후화로 오작동을 일으켜서 이렇게 된 것일 수도 있다. 자, 공교롭게도 이 국영 석유 기업이에요. 우리가 지금 석유공사가 되겠죠. 여기에 있는 주차장에 옐로우 탱크를 투하했는데 국영 석유 기업 주차장에 석유통을 떨어뜨려 버린, 그래서 차들을 폭격해 버린 이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주차장에 주차가 되어 있는 사람이 전혀 타고 있지 않은 이곳에 떨어졌기에 망정이지, 그래서 인명피해는 없다라고 해요. 다행스럽게도. 우리 한국도 지금 F-4E 이 팬텀 있죠. 아직도 이런 일이 안 생기게 우리 정비사들 정말 힘들겠지만 잘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인도가 두 종류의 항모를 이제 운용하게 되었죠. 러시아로부터 개량받은 이 비크라 마디티아,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인도가 독자 개발한 비크란트. 비크라 마디티아는 한 5만 톤, 비크란트는 한 4만 5천 톤. 비크란트가 조금 더 작습니다. 이 비크라 마디티아는 키예프급 항모를 개조한 거가 되겠죠. 원래 스키자프대가 없는 걸 스키자프대를 만들고 이제 이렇게 개조한 항모인데, 당시 이 비크란트 후속 6만 톤 이상의 항모를 한다고 할 때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이죠, 야, 이거 사출기 집어넣어. 그 사출기 기술 우리가 줄 테니까 우리 미국의 F-18 슈퍼넷 이거 사라 라고 했었죠. 그런데 슈퍼넷 안 사고 라팔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출기 기술 지원 못 받죠. 그러니 6만 톤 이상의 항모, 이거 자신 없다. 사출기도 없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냥 비크라 마디티아 이거 개량한다고 러시아에게 통수 맞고 돈도 많이 들었는데 그대로 좀 더 오래 쓰고, 그리고 중국의 해군력 폭주 상황을 보니 이 항모 투척 갖고는 좀 무리다. 우리 항모 내척 체제 가야 돼. 그래서 이 비크란트 한 척 추가 건조하는 건 거의 확정돼 있죠. 여기다가 더 한 척 해서 비크란트 세 척, 그리고 비크라 마디티아, 이렇게 네 척의 항모 체제로 가야 된다라고 해군참모총장이 직접 밝혔어요. 자, 샤일로함인데 이 샤일로함이 지금 이제 요코스카를 떠나서 미국으로 가는 뒷모습입니다. 마주오는 이 군함은 알레이버크급 이지 구축함이죠. 자, 이 샤일로는 1992년 취역해서 2006년 7함대에 배치됐습니다. 그리고는 BMD, 즉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SM-6, SM-3 이런 것들을 다 운용할 수 있고, 여기는 CEC 능력은, 그 협동교전 능력은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SM-3를 운용해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2006년도 이후에 업그레이드를 받았으니까, 또 2010년 이후에 이 SM-3 업그레이드 받았으니까 아주 괜찮죠, 센서는. 그런데 기관 계통의 극심한 노후화로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다라고 해서 미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퇴역하러 가는 그런 길입니다. 해체하러 가는 겁니다. 퇴역하러. 참 아쉽다. 그래서 2024년 내년까지 5척의 타이콘 데라와급 이지스 순양함을 퇴역한다고 하는데 정말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대만이 계속 이런 모형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진수식을 안 했기 때문에 9월 28일 진수식 하면 그때 생긴 모습이 공개가 되겠죠. 대만 자체 개발 리튬 이온 배터리로 구동하는 잠수함 되겠습니다. 이거 만들 때 우리 한국 기술 지원도 있었다라는 보도들도 있고 했었는데 우리 한국은 부인했죠. 그냥 그 잠수함 기술을 가진 퇴역 기술자가 스카웃되어서 여기 갔다라고 한 개인적인 일이다라는 것이고, 어쨌든 한국인 출신도 여기 가서 도와줬고요. 미국, 영국이 기술 지원해줬다. 또 일본도 기술 지원해줬다.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2025년 취역할 스케줄을 가지고 지금 이제 진수하고 시험평가하고 해야 되겠죠. 의장공사하고 25년까지는 반드시 대만 해협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 2025년 그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 그때부터 27년 이 3년 사이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시기 아니겠습니까? 좀 빨리
전력화 스케줄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성공적으로 만들어졌기를 또 기대합니다.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최근 미국과 급속도로 밀착하고 있는 일본이 서태평양에서 미국의 역할을 대신하며 그 존재감과 영향력을 빠르게 키워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과 필리핀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분쟁 해역에 일본이 함대를 보내 중국에 대한 견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스프레틀리 군도 세컨드 토마스 암초 분쟁으로 중국과 필리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이 해역에서 현시 임무를 위해 해상자위대 태스크포스를 파견했다고 일본 방위성이 9월 5일 밝혔습니다. 방위성은 인도태평양 전개 2023 제1태스크포스가 남중국해에서 대잠 훈련을 실시했다라며 훈련에는 다용도 모함, 이즈모함, 범용 구축함인 사미다레와 잠수대군 잠수함 전력이 참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방위성은 일본 해상자위대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실현을 위해 남중국해를 포함한 해양 이용의 자유와 안정을 지키고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을 용인하지 않는 안보 환경 창출에 공헌할 것이라며 이번 훈련의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훈련에는 공식 만재 배수량 27,000톤으로 1차 항모 개수공사를 마친 이즈모 다용도 모함을 필두로 5,100톤 규모의 무라사메급 범용 구축함인 사메다레, 잠수대군에서 파견된 1명 미상의 소류급 잠수함이 참가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8월 말 중국의 스프레틀리 군도 무력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아메리카함, 호주 캔버라함과 연합 무력 시위를 벌였는데요. 아메리카와 캔버라가 스프레틀리 군도에서 빠져나간 후 일본 단독 함대를 구성해 남중국해 순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의 역할이 기존의 전수방위를 넘어 영내 분쟁에 적극 개입하는 수준으로까지 확대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미국의 1급 동맹이 되어 이제는 서태평양에서 미국의 대리 임무까지 맡게 된 일본, 우리 정부도 현 상황을 보며 뭔가 느끼는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일본이 2017년 법 개정을 통해서 전수방위 이걸 동맹국과 같이 교전할 수 있는 그런 법으로 개정했죠. 그래서 당시 동맹국의 해외 분쟁 시, 즉 미국이죠, 같이 싸우기 위해서는 일본 영토 밖에서 군사작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때 법을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구현되는 거죠. 대잠훈련을 한 겁니다. 대잠훈련의 상대 잠수함은 누구겠습니까? 이 소류급 잠수함이 했지만 실제로는 중국 잠수함을 찾아서 경멸하는 훈련을 세컨드 토마스 암초, 그러니까 필리핀 해병대가 지금 가서 완전히 고생하면서 지키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중국의 대형 경비함들 보내서 또 해상 민병들 보내서 무력 시위하고 있는 그 자리에 들이밀어서 이렇게 대잠 훈련을 한 겁니다. 아메리카함과 호주의 캔버라함이 같이 작전하다가 일본만 남았습니다. 아메리카함 어디 갔습니까? 이제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 재연 행사 겸 한미연합 서해 상륙훈련하기 위해서 아메리카함이 빠지면서 내가 빠지니까 이즈모 당신이 이 지역을 맡아서 좀 관할 좀 해주시오 라고 하고 간 겁니다. 일본은 오케이, 좋지요, 불감청 고소원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이 군사력을 이제 글로벌 군사력으로 하면서 이거는 자유롭고 개방된 질서를, 국제 질서를 위한 거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 힘으로 필리핀 쫓아내버리고 힘으로 베트남 쫓아내버리고 이런 것을 내가 막아내는 세계 질서, 세계 평화를 위한 기여하는 군대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즈모, 또 잠수함, 그리고 사미다레, 무라사메 그 구축함이죠. 이 세 척이 이렇게 포메이션 기동도 하면서 홍보를 마구마구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미국하고는 같이 하면 중국 형님들이 싫어할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이런데 빠지고 한 결과가 뭐냐? 국제적인 어떤 무대에서 또 국제적으로 필요할 때는 한국은 안 찾는 거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의 위상이 낮아지겠죠. 일본의 위상이 올라가겠죠. 그걸 원하는 건 아니겠죠. 미국 싫어서 일본 위상 올리는 거, 우리가 빠지면서 이게 도대체 친일이냐 뭐냐, 저는 한번 반문하고 싶습니다. 이거 보면 일본 이 사메다레함, 이 사메다레 함장 같아요. 모자 쓴 거 보니까 대함 경례를 하고 있죠. 이게 보니까 이 배하고 서로 간에 대함 경례를 하고 있어요.
필리핀 초계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한경례는 동맹국 해군들끼리 하는데 동맹 아닌데 이 정도로 우리는 같은 편이다 라는 걸 필리핀에게 과시하고 있는 거죠, 일본이. 자, 여기에 우리가 빠졌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필리핀에 우리 전투기 사줘, 우리 잠수함 사줘, 일본 거는 사면 안 돼. 왜? 쟤들은 나쁜 애들이니까 라고 하면 먹히겠습니까? 여기 가서 우리가 도와줘야죠. 그런데 거기 도와주려면 중국 형님들이 싫어할 거야. 그리고 친미하는 건 싫어. 반미가 좋아. 라고 하면서 필리핀에 전투기는 팔고 싶어. 잠수함 팔고 싶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여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우리 것도 좀 사주세요. 이게 맞지 않습니까? 자, 다음입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 공군이 59대를 보유 중인 F-15K 전투기를 F-15EX 사양으로 개량하는 대대적인 성능 개량 사업이 시작됩니다. 미 공군이 F-15EX의 무장 운용 시연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그 가공할 무장 능력을 입증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몇 년 후면 우리 공군 F-15K도 저런 모습이 됩니다. 미 공군이 초도 인수한 F-15EX 이글2 전투기의 하이브리드 작전 실험 및 평가 프로그램의 첫 번째 단계를 완료했으며 이 과정에서 주요 무장 탑재와 실탄 발사가 실시됐다고 현지시가 9월 4일 밝혔습니다. 평가를 주관한 미 공군 제53 비행단은 플로리다 에글린 공군기지에서 실시된 F-15EX의 작전 실험평가 프로그램에서 AGM-158 제즘 미사일과 AAM-120 암람 미사일 탑재 및 실사격 시연을 완료했습니다. 53 비행단은 이번 실험을 통해 F-15EX에 12발의 암람 미사일과 3발의 제즘 미사일을 동시에 탑재해 운용할 수 있음을 입증했는데요. 이번 실험에서는 실제 상황과 유사한 가상 상황을 부여해 암람과 제즘, 실탄을 발사하는 고강도 시나리오가 적용되었습니다. F-15EX는 기존 F-15E와 비교해 하드포인트가 증가하고 신형 무장 장착 렉을 적용해 폭장량이 대폭 증가했는데요. 기존 F-15E가 공대공 임무 시 최대 8발의 암람 무장만 가능한 것과 달리 최대 22발의 암람을 장착할 수 있고 공대지 임무에서는 SDB 유도폭탄을 최대 24발까지 장착 가능합니다. F-15EX는 최신형 A사 레이더인 APG-82V1과 신형 미션 컴퓨터, 자신에게 접근하는 거의 모든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전자전 장비인 EPAS를 갖추고 있는데요. 특히 신형 적외선 퍼드를 사용해 원거리에서 적 스텔스기를 탐지해 요격할 수 있는 강력한 카운터 스텔스 능력도 갖추고 있어 미 공군의 상당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공군도 3조 4,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부터 F-15K를 미 공군 F-15EX 사양과 동일한 모델로 개량할 예정인데요. 개량 후 성능이 정말 기대됩니다. 네, 이 사진들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제즘 미사일이 있습니다. 제즘 미사일. 그리고 암람 미사일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날개에 4발 보이죠? 또 동체 아래에 2발 보이죠? 그러니까 이쪽에 6발입니다. 반대쪽에 또 6발이 있겠죠? 그리고 제즘 반대쪽에 또 1발 있고 동체 중간에 1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사격 테스트까지 다 마쳤다. 자, 이 보시면 이 제즘을 장착하고 있는 이 무장렉, 그 무장렉 양쪽에 암람을 장착한 거예요. 하나의 렉에 암람 2발과 제즘까지 같이 장착하는 이런 대단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래서 12발의 암람, 이야, 그리고 제즘 ER 같으면 960km 날릴 수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무장 폭장 능력이 되겠죠. 자, 기존의 F-15K를 가지고 공대공 전투하려면 최대 8발의 암람밖에 장착 못했는데, 이건 공대지까지 하면서도 12발, 그리고 암람만 가지고 공대공 하면 22발, 그리고 SDB 가지고 공대지 정밀 타격 작전 나서려면 24발,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EPAS 전자전 시스템으로 날아오는 미사일 전부 제빙해버리고 전자전 펼쳐버리고, 또 이 신형 적외선 파워드를 장착해서 그거 가지고 70에서 90km에서 스텔스기 탐지해서 공격할 수 있고, 이런 능력을 가졌는데 우리 한국 공군의 F-15K가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하니까 정말 이제 기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일요일 국방TV의 심층 분석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F-15K가 어떤 능력을 가질지 아주 심층 분석해서 정말 우리 공군이 어마어마한 무력을 가지게 되겠다
라는, 그리고 여기에 또 약간의 또 단점도 있어요. 그것도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까지 같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C4K 이런 모습이 앞으로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